아침 7시 30분 수연은 지하철역에서 나와 화경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위압적으로 서 있었죠. 오늘이 인턴 생활 마지막 달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수연은 깔끔하게 다린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어요.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메아리치게 했고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로비 곳곳에 경비원들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다더라. 동료 인턴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로비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거친 손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회사 규정상 직원이 아닌 사람과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있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수연은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일회용 컵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추우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온화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수연을 바라보던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죠. 고맙습니다,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 드물어요.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따뜻하게 드시고 몸 조심하세요. 그 순간 로비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보안실에서는 직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인턴 청소부한테 커피를 사다 주네. 오늘 임원들 올라오는 날인데 참 눈치 없다. 수연이 엘리베이터에 오른 후 비서실에서는 이미 이 장면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어요. 몇몇 비서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식 채용은 글렀겠네. 수연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기획팀 막내로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려 노력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선배들의 부탁을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회사 곳곳에서는 이미 수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 회사 분위기를 모른다는 평가가 나돌았어요. 그날 오후 수연은 여전히 자신이 정식 채용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금요일 오후 수연은 인사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사실로 오라는 통보였어요. 마침내 정식 채용 소식을 듣게 될 거라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사이사 김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수연이 의자에 앉자 김 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인턴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 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식 채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아쉽게도 정식 채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김 부장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회사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며칠 전 로비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어요. 로비에서의 행동이라면 청소부와 어울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하거든요.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커피 한 잔 드린 것 때문에요. 그분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고할 여지는 없을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수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의 사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눈물을 참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듯 했거든요. 수연이 해고됐다더라. 청소부랑 친하게 지내서 그렇다던데. 역시 격이 안 맞았나 봐. 수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몇 달간 정든 책상, 작은 화분, 메모지들. 모든 것이 아쉬웠어요. 그날 밤 수연은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울에서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수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수연은 마지막으로 회사에 들렀어요. 로비를 지나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노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시는 볼 일이 없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수연은 짐을 들고 화경그룹 건물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한 달 후 수연은 고향 마을에서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은 마음 깊숙이 묻어두려 했지만 가끔씩 떠오르는 기억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카페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왼쪽 팔을 다친 듯 어깨를 감싸쥐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잠시 피할 곳이 필요해서. 수연은 놀라 그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것 같은데. 남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연은 주저하지 않고 구급 상자를 가져왔어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처치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남자는 결국 의자에 앉았어요. 소매를 걷어보니 팔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치셨어요?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요. 별거 아닙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어요. 남자는 아픈 기색도 없이 수연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현우입니다. 현우 씨, 저는 수연이에요. 병원에 꼭 가셔야 해요. 꿰매야 할 것 같거든요. 현우는 수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날 밤 수연은 현우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몇 주간은 조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집은 어디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잠깐 여행차 내려온 거예요. 그럼 머물 곳은 있으세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펜션을 예약했는데 이 상태로는 혼자 지내기 어려울 것 같네요. 수연은 고민했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며칠 머무르셔도 돼요.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폐가 되죠.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세요. 결국 현우는 수연의 집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어요. 수연의 부모님도 다친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수연과 현우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우는 서울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직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자신의 해고 경험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서울 생활은 어땠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배우는 게 많았어요. 다시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현우는 수연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감동했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일주일 후 현우의 상처가 많이 나아졌어요. 그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수연 씨. 평생 잊지 않을게요. 빨리 나으세요. 조심히 가세요. 현우가 떠난 후 수연은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청첩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 씨 덕분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특별한 자리에 꼭 와주세요. 청첩장을 열어보니 화려한 장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우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청첩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는 길, 수연은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지나 도착한 곳은 웅장한 저택이었어요. 대문부터가 남다른 규모였죠. 여기가 맞나? 수연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경비원이 나와서 수연을 안내했습니다. 수연님이시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택 안은 더욱 놀라웠어요. 넓은 정원과 분수,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이 부끄러워졌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중한 복장의 직원이 수연을 안내했어요. 넓은 거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앉은 사람을 보고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바로 현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현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현우. 그 옆에는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현우 옆에 앉은 노인은 다름 아닌 화경그룹 로비에서 만났던 그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급 정장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수연 양. 노인이 일어나 수연에게 인사했어요. 수연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때 현우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놀랐죠? 제대로 인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장현우이고 이분은 제 아버지 장명준입니다. 장명준. 수연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그때 거실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그 인턴? 돌아보니 화경그룹 인사이사 김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서실장과 몇몇 임원들도 있었어요. 모두 수연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김 이사님? 수연도 놀라 그들을 바라봤어요. 장명준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서로 아는 사이였나 보네요.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분이죠.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로비에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던 그 친절한 아가씨 말이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부장과 임원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현우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분이 바로 수연이에요. 그렇구나.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수연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경그룹 회장 장명준입니다. 가끔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사에 나가죠. 그날도 청소부 차림으로 직원들의 평소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수연 양만이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면했거든요. 김 부장과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현우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고향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수연 씨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셔서. 그럼 다친 것도? 수연이 물었어요. 그건 진짜 사고였어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수연 씨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죠. 회장이 김 부장에게 말했어요. 김 이사, 이런 소중한 사람을 해고했다고 하던가. 김 부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수연은 꿈만 같은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현우에 대한 마음과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 때문이었죠. 회장은 수연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직접 차를 따라줬습니다. 그 모습에 임원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수연 양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우리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닙니다. 회장의 표정이 엄숙해졌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잘못되었던 거죠.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당시 상황으로서는. 당시 상황? 회장이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김 부장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서 VIP 방문 일정도 있었고. 회사 이미지라.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진짜 회사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성과만 중시하고 인간성은 무시하는 문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관행.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었어요. 현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 아버지의 고민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수연은 드디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가 드린 커피. 그때 느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구나. 비서실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도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구를 위한 회사입니까? 고객을 위한 거죠. 그런데 고객에게 따뜻함을 줄 수 없는 직원이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의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회장이 수연에게 말했어요. 현우가 수연 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현우도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수연 씨를 만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으로 끌렸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웠거든요. 회장이 김 부장에게 말했어요. 김 이사, 내일부터 인사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외모나 배경이 아닌 진짜 실력과 인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 부장은 겨우 대답했어요. 그리고 수연 양. 회장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우리 집을 지켜줄 사람은 당신이더군요. 수연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현우가 설명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데려오라고 하셨거든요.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 양 같은 분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수연은 꿈만 같은 이야기에 현실감을 잃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해고당한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재벌가의 며느리 후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수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현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상견례가 끝난 후 화경그룹 임원들 사이에서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김 부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급히 모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김 부장이 책상을 치며 말했어요. 그 인턴이 회장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영업이사 박상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 여자를 해고한 이유를 회장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 회장님 표정 봤어? 완전히 화가 나신 것 같던데. 비서실장 최 과장이 불안해했어요. 재무이사 한상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잘릴지도 몰라. 그들은 수연의 과거를 다시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뭔가 흠을 잡을 만한 것을 찾아야 했거든요. 수연이란 여자 출신 배경부터 조사해봐. 김 부장이 지시했어요. 며칠 후 그들이 모은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수연의 학창시절,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까지 샅샅이 조사했어요. 역시나 평범한 집안 출신이네. 박상무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 운영하고 어머니는 식당 일해. 이런 걸로는 부족해. 김 부장이 답답해했어요.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하다고. 비서실장이 제안했어요. 그럼 회사 내부에서 여론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수연이가 돌아오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 그거다. 김 부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격차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야. 그들은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연이 복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회장에게 보고하려 했어요. 다른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 거라고 해야겠어. 한상무가 말했어요. 회장님 개인적인 감정이 회사 운영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 최 과장도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회장은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수연은 현우와 함께 서울 시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수연이 말했어요. 뭐가요? 현우가 물었어요. 현우 씨가.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현우라고 부르세요. 저에게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 마음은 처음부터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받았어요. 도련님 회사에서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수연님 복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직원들 사기 저하, 회사 이미지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회장님께서는 예상하셨다는 듯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현우는 전화를 끊고 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벌써 그런 일이 생기고 있구나.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수연은 불안했어요. 다시 한 번 같은 이유로 배척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일부 임원들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오는군.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현우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임원들이 수연이에 대해 알고 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야. 기회라고요? 진짜 회사 개혁을 할 때가 온 거지.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이번 기회에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겠어. 현우는 아버지의 결의를 느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변화의 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화경그룹 본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대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김 부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회사 문화 개선입니다. 회장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사정책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 이사, 몇 달 전 수연이라는 인턴을 해고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회사 이미지 때문이라고 했죠?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회사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이 우리 회사 이미지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이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수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의 진짜 이미지를 보여준 수연 양입니다. 임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연 양은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미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거든요. 그때 김 부장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회장님,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직원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김 이사는 다른 직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부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우리 회사 임원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질,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비서실장 최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는 회사를 위해서?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회사를 위해서였습니까? 회장이 스크린을 켜자 CCTV 화면이 나타났어요. 수연이 청소부 차림의 회장에게 커피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은 뭘 느꼈습니까? 회장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따뜻한 마음을 본 것 같았거든요. 김 부장이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회사 규정상. 규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규정입니까? 그 순간 김 부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회장님, 수연 양은 잘못한 게 없어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죠. 현우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회사로 말이에요. 한 달 후 화경그룹에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질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어요. 수연은 회장실에서 장명준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수연 양 복직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인가요? 예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해볼까요? 새로운 제안이요? 기업문화재단 이사장 자리는 어떨까요?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사장이라니 저에게는 너무 큰 자리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연 양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우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도 아버지 말씀에 동의해요. 수연 씨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수연은 깊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복직하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회장이 설명했어요. 갑질 방지 정책 수립, 청년 멘토링 시스템 운영, 기업 윤리 교육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연 양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수연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회장과 현우가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몇 주 후 수연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회사라는 표어가 걸려 있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젊은 직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해요. 수연이 신입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성과가 우선 아닌가요? 한 신입사원이 질문했어요. 진짜 성과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와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예요. 점심시간 수연은 현우와 함께 회사 로비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청소부 차림의 회장에게 커피를 건넸던 그 자리였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네요. 현우가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후회는 안 하시죠? 수연이 현우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우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현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그때 수연 씨의 따뜻함에 반했어요. 그들이 로비를 걸어갈 때 많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 수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수연은 장명준 회장과 함께 옥상 정원을 걸었어요. 회장이 직접 탄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회장이 물었어요. 매일이 새로워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행이네요. 수연 양이 행복해야 현우도 행복하니까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들을 칭찬해주니 고맙네요. 회장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연 양 덕분에 우리 회사가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걸 해주셨어요. 회장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수연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해가 질 무렵 수연과 현우는 회사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수연 씨.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저희 가족에게 진짜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셔서요. 수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뭘 가르쳐 드렸나요? 진짜 가치가 뭔지 알려주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있다니 신기했어요. 현우 씨도 고마워요. 수연이 말했어요.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되었어요. 뭐요? 사람이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는 용기요. 현우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새로 입사한 인턴이 청소하는 직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었어요. 수연의 이야기가 회사 전체에 퍼지면서 이제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사람이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